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그 학교 급식법을 들어가서요. 학교 급식법의 구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법은 총 1장부터 5장까지 되어 있고요. 1장부터 5장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조는 보면은 1조부터 시작해서 25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장에는 총칙이 나와 있고요. 모든 법이나 다 똑같죠. 저번 때 말씀드렸어요. 제일 처음에는 총칙이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이 법이 왜 어떠한 목적으로 이 법을 만들었는가, 이 목적이 나오고 식품위생법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정의가 나옵니다. 그럼 정의라 그러면 무엇의 정의겠어요?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의 정의겠죠. 정의가 나오는데 이 학교 급식법에서의 정의, 여기에 용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다음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학교 급식 대상, 학교 급식위원회 이런 것이 나옵니다.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학교 급식법이라고 하는 것을 준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그리고 학교 급식의 대상이란 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학교 급식위원회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 그다음에 2장은 학교 급식 시설의 설비의 기준입니다. 설비 기준. 그래서 급식 시설의 설비, 그 다음에 이 설비에는 영양교사도 들어갑니다. 영양교사가 물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비의 기준에는 영양교사도 배치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비, 여기에 들어가려면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경비 부담은 어떻게 진행이 하는가? 그 다음에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은 어떻게 주는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장, 그러면 학교 급식의 시설과 설비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주체들이 나오면은 이제 이것을 관리 운영을 해야겠죠. 그럼 식재료에 대한 관리, 영양에 대한 관리, 위생에 대한 안전 관리, 그다음에 식생활 지도, 영양 상담, 학교 급식의 운영 방식, 그리고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 사항, 그다음에 생산품의 직접 사용 등에 대한 그 외의 법률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식재료 관리, 영양 관리, 위생 안전 관리 요 세 개가 관리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번 때와 마찬가지로 벌칙 전에 보칙이 있죠. 네. 법 안에는 들어가기는 좀 짜잘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기는 곤란한 것들 이런 것도 보칙에 들어가요. 그래서 학교 급식의 운영 평가, 출입 검사 수거, 그다음에 권한의 위임, 행정 처분, 그다음에 징계 이런 사항들이 보충에 들어왔습니다. 행정 처분이라든지 징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식품위생법 안에서는 행정 제재라고 해서 따로 만들어졌는데 이 학교 급식법 안에서는 보칙 안에 같이 다 들어가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1장부터 4장까지의 법에 나오는 사항을 준수하지 못했었을 때는 어떠한 벌칙이 있다. 그 다음에 양벌 규정, 그 다음에 과태료 이런 것들이 학교 급식법의 구성입니다. 다행히도 그 식품위생법에는 13장까지 나오고 132조까지 나왔잖아요. 그것에 비해서 학교 급식법은 그만큼 방대한 양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그 수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학교 급식법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 급식법의 1장 총칙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총칙 1조 목적입니다. 이 법의 학교 급식법의 목적. 이 법은 학교 급식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첫 번째, 학교 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두 번째,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그다음에 세 번째,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뭐 틀리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까다로운 말도 없죠. 학교 급식의 질적인 향상입니다. 예, 질적인 향상. 그다음에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의 식생활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네. 자, 질적 향상. 그다음에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입니다. 신체의 발달이 아니라 심신의 발달. 그다음에
국민의 식생활 개선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학생의 심신의 발달은 이해가 가지만 국민의 식생활까지 이것이 학교 급식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는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가끔 그런 걸 느낍니다. 학생들, 그러니까 그 초중등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찾아가는 영양 교육 같은 것이 있는데, 뭐 가령 이제 식품 탐험대라든지, 뭐 전라남도에 있는 식품 탐험대라든지 경기권에도 있는 것 같고 충청권에도 있는 것 같은데 전국에 이제 몇 가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학생들에 대해서 영양 교육을 그 트럭으로 해서 찾아가서 트럭을 이렇게 펼치게 되면은 굉장히 커다란 그 조리 시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조리 시설에 학생들을 직접 초청을 하고 학생들한테 영양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왔던 뭐 나트륨이라든지 당이라든지 트랜스 지방에 대한 그런 교육도 시키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은지 직접 조리도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이 학생들이 배워왔던 것을 집에 가서 이제 전파를 하는 그런 시험을 주로 합니다. 그런 것도 이제 마지막에 해요. 그러면 우리 자식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 친구들이 나중에 지금 현재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지 나중에 병이 없고 골고루 발달될 수가 있는가에 대한 그런 또 전파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의 심신의 발달을 위해서 좋은 질 좋은 그런 급식을 전달하는 것은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도 직접적인 연결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조의 정의입니다. 세 가지밖에 안 나와요. 아주 다행스럽게도 우리 식품위생법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정의가 나왔죠. 용어 정리가 나왔죠. 그것에 비해서 학교 급식은 세 개밖에 안 나옵니다. 자, 학교 급식이란 학교 급식법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누가 이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아니에요.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입니다. 정부가 실시하는 급식이 아니라 학교의 장이 주어가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입니다. 네,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이라는 거. 그다음에 학교 급식 공급업자란 학교의 급식 운영 방식의 규정에 따라서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해서 학교 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서 행하는 자를 학교 급식 공급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학교 급식에 관련된 뭐 고용자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저 위탁으로 해서 이제 그 학교 급식 공급업자가 대행을 해서 위탁받아서 거기서 조리도 하고 배식도 하고 그다음에 식단도 짜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네,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학교 급식 공급업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급식에 대한 경비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가끔 이제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학교 급식을 위한 식품비, 그다음에 급식 운영비, 그다음에 급식 시설 설비비, 요것을 경비라고 합니다. 경비는 식품비, 급식 운영비, 급식 시설 설비비로서 여기 운영비의 항목에 이제 무엇이 더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이제 조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세분화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 급식에 대한 경비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식품비, 급식 운영비, 급식 시설 설비비. 자, 그럼 3조부터 볼까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 급식이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의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뿐만 아니라 이건 국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필요한 시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 학교 급식에 관련된 무엇 양질의 학교 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또한 영양 교육을 통해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과 그다음에 전통 식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국가뿐만 아니라 누가 자치단체가 양질의 학교 급식
누구한테 전달돼요? 학생한테 제대로 전달되도록 무엇을 도와줘야 돼요? 행정적인 부분하고 또 뭐라고? 돈도 줘야 된다는 얘기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효과가 뭐라고요?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를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요 부분이 좀 특이하죠. 전통신문의 계승 이러한 효과가 있다. 기대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 급식을 학생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고 이에 따라서 학생들이 자라나면서도 바르게 어렸을 때 바르게 먹는 식생활 관리하게 되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병 앓지 않고 좋잖아요. 자,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좋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사람들이 병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료비 지원을 또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산이 더 들어간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식생활 관리를 잘 하게 되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병을 앓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남는 장사란 말이지. 어렸었을 때부터 식생활 관리를 잘 해줘야지 나중에 이 학생들이 성인이 돼서 돈을 지출하지 않고 국가도 지출하지 않는단 말이죠. 비용이 감소가 된단 말이지. 그리고 전통 식문화 계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가령 이제 외식 문화가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외식의 그런 문화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통 우수하다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약간 좀 국뽕인가요? 하지만 우수한 건 맞아요. 정통 식문화를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이 전통 식문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할 말이 많지만 말이죠. 이게 국가의 전체성 그러니까 국민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어려서부터 무엇을 먹었느냐? 어려서부터 피자만 먹었다. 어려서부터 뭐 조금 나이 들어서 무슨 커피만 마셨다, 뭐 샌드위치만 먹었다. 이렇게 되면 늙어서도 자기가 자식을 낳았을 때 똑같이 먹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도대체 그러한 민족으로서 무엇을 먹고 자라고 우리나라는 어떠한 음식을 갖고서 왜 이런 음식이 계절 음식이 나왔고 왜 제사 음식이 나왔고 왜 이런 어떠한 시기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 거 이런 것들은 얘기해 줄 수가 없고 그것은 결국 정체성이 흐트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주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 교육감 이번엔 교육감입니다. 매년 학교 급식에 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업무 부처가 있는데 이 부처가 각각의 학교에 대해서 학교 급식에 대해서 계획 수립을 갖다 전부 다 시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교육감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다르죠.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그 주체는 누구다? 교육감이다. 자, 그 다음에 학교 급식의 대상입니다. 학교 급식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초중등 교육법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 제가 여기 또 이제 하이퍼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찾아봤습니다.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국민학교,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국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학교 급식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이 사람들한테 급식을 제공을 해야 되죠. 그 제공하기 위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고등국민학교 이것은 이제 전국에 보니까 지금 확실하진 않지만 한 3개 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충청도에 하나 있고요. 경상도에 있고요. 네, 전라도에 하나 있는 경기도에 있나? 전라도에 있나요? 3개, 4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배움의 기회를 놓치신 그러신 분들을 위한 그런 학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하튼 이 과정에 있는 모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급식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등 교육법 52조의 규정에 따라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자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대안학교가 이번에 포함됐어요. 대안학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까지 전부 다 추가해서 그러니까 즉 청소년기까지의 모든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5조 학교급식의 위원회입니다.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해서 아까 저번 때 얘기했죠. 아까 그 뭐야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시행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교육감이 혼자서 마음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각 학교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급식위원회가 무엇을 하느냐? 학교 급식에 관한 계획. 이 사람들이 결국은 짜는 건요. 그다음에 급식에 따라서 경비의 지원 이러한 사항들까지 예산까지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짜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아까 얘기했죠. 급식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라고 그랬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데서는 누가 교육감이 하는데 교육감은 각 학교 내에서 급식위원회에다가 이 사실을 또 이제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급식위원회는 무슨 회의를 하게 되느냐? 계획과 경비 지원에 대한 회의를 하고 이외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학교 급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돼서 필요한 사항들은 그럼 여기에 구성원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학교 급식 지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각 소속하에서 학교 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또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급식위원회에서 하는 업무 첫 번째 학교 급식에 관한 계획, 급식 경비의 지원, 그 다음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 규칙이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시면 말이죠. 학교 급식법을 치게 되면 이 3단 비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3단 비교. 그러면 급식법과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관련되어 있는 것을 나란히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학교 급식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하이퍼링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이퍼링크를 치게 되면은 초, 중, 등 교육법으로 가게 돼서 그 거기에서 1조부터 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그러면 1조부터 4조에 나오는 것이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뭐 특수학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공민학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치게 되면 또 하이퍼링크가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돼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이제 시행령에 다시 부차적으로 또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학교 급식 대상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대통령령이 영에서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시행령을 의미하거든요. 대통령령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얘네들을 대상으로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딱 하이퍼링크 치게 되면 의외로 굉장히 많은 양의 또 부차적으로 법을 보조해주는 그런 대통령 시행령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초등학교, 중등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그다음에 그 공민학교라든지 특수학교 이러한 학교한테 대상으로 하지만 어떤 것에 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요거란 얘기죠. 제2조 학교 급식의 운영 원칙과 개시 보고에 따라서 지금 운영 원칙과 이것을 지키면서 그다음에 개시 보고를 한 이후에 너희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얘네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은 이것을 한번 확대해서 그 다음 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네, 학교 급식의 운영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여기 또 재밌는 사항들이 있어요. 빠지시면 안 될 거. 학교 급식은 수업일에 점심시간에 주는 거예요. 점심시간. 그것이 원칙. 그런데 근로청소년을 위해서 특별학급이라든지 산업체 부설학교는 점심시간에 제공이 안 되어지고 저녁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이해가 가시죠? 그 사람들은 이제 일을 또 따로 주간에는 일을 하는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학교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그죠? 학교를 운영을 하려면은 역시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면은 학교 급식에 관한 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 급식에 대한 사항들을 어, 보고를 받아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결의가 돼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학교 급식에 관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즉, 운영위원회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학교에서 운영위원회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학교 급식의 운영 방식, 급식 대상, 급식의 횟수, 급식 시간, 그 다음에 영양 기준에 대한 사항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운영하는 사람들은 운영 방식, 급식의 대상, 횟수, 시간 이것까지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도 빼놓지 않고 이 부분도 그 사항에 첨가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이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 필요하겠죠. 예산과 결산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식재료가 법에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급식에 관련된 식재료도 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함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뭐 가련지 쇠고기는 몇 등급 이상, 돼지고기는 몇 등급 이상 이런 것들입니다. 원산지라든지 품질 등급이라든지 그밖에 품질 기준이나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식재료를 어디서 조달하는지 업체 선정 기준에 대한 사항, 그리고 만약 이제 보호자가 부담해야 되는 경비가 있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 그리고 급식비 결정, 그리고 급식비의 지원 대상자 선정, 그다음에 급식 활동에 관한 보호자의 참여 와서 보호자가 직접 보시면서 모니터링도 하시면서 도우미도 하시잖아요.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학교 우유 급식의 실시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학교의 장이 학교 급식 운영에 관해서 중요하다고 인정된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학교의 운영위원회가 모니터링 해야 될 사항들을 갖다 전부 다 일일이 외우자니 조금 힘들고, 그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학교 급식의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 플러스 영양적인 사항들 이런 것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학교 우유 같은 경우에 이거 좀 특수하잖아요. 우유 급식에 관련된 사항, 그다음에 식재료도 포함돼서 식재료의 조달 방법이라든지 업체 선정이라든지 품질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 안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경비에 대한 사항, 보호자가 내야 되는 경비와 급식비 결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요, 그다지 어려운 것들은 아니에요. 돈이 들어가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냥 마인드 속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보시면서 상식적인 선에서 몇 가지 부분들은 좀 특수한 사항들은 조금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게시보고라고 하는 것인데, 학교 급식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장은 급식 시설 설비를 갖추고 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급식 시설 설비를 갖추고 그 다음에 법에 따라서 이제 게시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 급식에 게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라는 보고를 할 때는 이것을 갖추지 않고서는 어떻다? 게시보고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예외 조항도 있어. 예외 조항. 교내에서 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한 그런 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외부에서 제조 가공한 식품을 운반해서 급식시설을 실시하겠다라는 것을 갖다 그 안에다 써야겠죠. 그럴 경우에는 급식시설 설비를 갖추지 않고도 학교 급식에 게시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전부 다 보고를 받고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오케이 때리면 그 다음에 게시보고를 할 수가 있는데, 게시보고는 무엇이 기준이다? 급식시설 설비 기준 이것을 전부 다 갖춰야 된다. 그런데 없는 학교는 외부에서 식품을 운반해서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게시보고를 또 누구한테 하느냐? 뭐 교육감한테 보고를 할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다 보고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게시보고 이후에 급식 운영 방식을 갑자기 변경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급식시설의 대수선 또는 증개축, 급식시설의 운영 중단, 폐단이 있을 때는 이거 변경사항이니까 이것도 곧바로 누구한테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